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이 딱 봐도 부작용이 훨씬 많아 보였는데 역시나였네요. 잔머리 굴리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가능한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잔머리 굴리면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기는 듯.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더욱 성장하고 일본은 더욱 침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성장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지금의 엔화 가치는 최근 반세기 동안 가장 가치가 내려가고 있으며 향후 한층 더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은행과 기시다 정권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식품, 에너지, 의류 등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이 엔화 약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해 가계소득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엔화 약세는 일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엔화 약세를 제외하면 일본 경제에 플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 논의도 하지 않는다.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다. 나쁜 엔화 약세 같은 것은 없다. 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반면 스즈키 시우이치 재무상은 지난 1월 7일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엔화 약세가 과도한 속도로 과도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생활용품 가격이 오르면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숫자만 놓고 따진다면 그리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좋은 일이라고 여긴다면 구로다 총재가 옳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는 일본 내 취약점과 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은 원화 감세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우선 일본은 아베 전 총리와 구로다 총재 시절 내수는 극히 부진했고 그 가운데 미미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도 대부분 재정 지출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순수출액 상승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쟁세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의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라는 인공적인 자극이 필요한 경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베 전 총리와 구로다 총재가 이끌었던 7년간 일본의 개인 소비는 1%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의 장기 침체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 일본의 수출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액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차가 한 대당 200만엔이고 환율이 1달러당 100엔이라고 가정하면 이 차는 해외에서 2만 달러에 팔리는 셈이지만 엔화 가치가 떨어져 1달러당 120엔이 되면 일본 차는 해외에서 16,667달러까지 저렴하게 팔아도 200만엔을 벌 수 있고 그로 인해 판매 대수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수출이 GDP 성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일본의 GDP는 2014년 1분기부터 실식구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4분기까지 고작 7조 2천억엔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 성장률로 하면 0.2%였습니다. 하지만 순수출액은 10조 7천억엔으로 더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출이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일본의 GDP는 떨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로다 총재는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제외하면 플러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입장에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만으로는 큰 성장을 이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낮아야 수출품을 팔 수 있는 나라 일본은 근로자의 급여와 제품 가격을 낮춰야 제품을 팔 수 있는 기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제가 되려면 직원 급여를 올리면서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기업이 많아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 전략의 관건은 환율 하락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엔화의 실질 가치는 2012년 수준에 비해 29%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 원화의 실질 가치는 2012년 수준에 비해 7%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리먼 사태 직전인 2007년부터 C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까지 일본의 1인당 GDP는 겨우 7% 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5% 성장했습니다. 일본보다 5배 높았습니다. 게다가 2007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20% 정도 적었지만 2019년에는 일본을 넘어서면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친 것은 내수였습니다. 수출액도 가파르게 올랐지만 수입액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 GDP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각 가정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였습니다. 한국은 무역에 있어서도 일본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무역 총액은 한국의 경우 GDP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37%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즉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는 더 힘차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내수가 부진해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흑자를 매년 증가시켜 메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친 리먼 사태와 C19 사태 등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보다 그 영향을 적게 받았습니다. 2020년 일본에서는 믿기지는 않지만 감염자 수가 다른 나라보다 적었는데도 C19의 영향으로 GDP가 4.6%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GDP는 고작 0.9%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경제적 타격을 받은 이후에도 회복이 훨씬 느렸습니다. IMF도 일본의 2023년 GDP는 2019년 수준에서 불과 0.2%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한국은 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은 저임금 전략에 의존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효율성 향상과 혁신적인 제품 통해 원화 가치 상승과 고임금 전략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제조업에서는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25% 상승했지만 급여는 1%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한국의 생산성은 57% 상승했고 근로자의 수입도 52%나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시점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 한국 노동자의 연수입이 일본보다 12% 정도 낮았지만 2020년에는 9% 높아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구로다 총재는 취임 당시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고 구로다 총재라면 그 목표를 불과 2년 만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는 근접조차 못했습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의 수출품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동시에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일본의 소비자 지출의 40% 가까이는 에너지, 의류 및 식품 등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에 대한 지출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품목의 가격은 소비 증세를 무시한다고 해도 12% 상승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지출의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지출은 같은 기간 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만약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익 증가가 거대 기업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에게 임금 상승이라는 영향을 주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노동자에게까지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정권도 아베노믹스 당시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특별한 행동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환율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만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엔화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15엔까지 떨어진 것도 금리 차가 커진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리 차가 큰 영향을 주고 있어도 일본은행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불과 0.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더 이상 금리를 크게 내릴 수도 없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아베노믹스는 엔화라는 통화의 가치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국 경제의 명운을 자국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켜버렸습니다. 기시다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현 상황에 반도체 수급만 목에 걸리면 아주 폭망할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대만 꼬봉이 있어서 일본 놈들 2022년 1년치 예산액이 벌써 2월에 탕진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개별 지자체별 파산 단계에 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 그런데 어떻게 조선일보의 최근 언론질이 가능할까요? 올해 일본 놈들 GDP 성장률이 한국을 앞선다. 물가는 고물가 급여는 오히려 마이너스. 오랜 기간 지속되면 국민들 우울증. 일본인들의 삶의 질이 안타깝다.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 망한다고 기레기들이 문 대통령 까던 게 기억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